오후 이 시각, 조금 지난 시각, 도심을 가로지르는 버스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차량이 덜컹거릴 때마다 서 있는 사람들은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고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 속에서 이만석 할아버지는 왼쪽 다리를 약간 끌며 느린 걸음으로 버스 한가운데에 마련된 노약자석을 향해 다가갔다. 사실 몇년 전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가 아직도 그의 다리를 괴롭혔다. 길게 서 있으면 뼈속까지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노약자석 한 칸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군. 저기에 앉을 수 있겠어?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그 기대는 금세 무너졌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덩치 큰 젊은 남자였다. 목덜미까지 이어진 용문신이 선명한 팔뚝과 손등에 얽힌 거미줄 무늬가 눈에 띄었다. 귀에는 반짝이는 피어싱이 줄줄이 달려 있었고 날카로운 눈초리와 한쪽으로 살짝 비틀린 인매가 사람을 위축시키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다리를 쭉 뻗어 자리를 넉넉히 차지한 채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고개를 까딱이며 주변을 거만하게 훑었다. 이만석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뗐다. 저기, 젊은이, 여기가 노약자석이라 혹시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겠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함이 묻어났다. 다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며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몸을 지탱하기가 버거웠다. 젊은 남자는 이어폰을 한쪽 귀에서 툭 빼더니 턱을 치켜들고 할아버지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엔 빈정거림이 가득했다. 뭐요?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다시 말해봐요. 여기가 노약자석이라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러니 양보해주면 고맙겠네. 할아버지는 최대한 공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부탁했다. 그 말에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웃을 때마다 팔뚝의 문신이 꿈틀거렸다. 아이고 할아버지, 다리 저는 걸로 생색내려고요? 내가 왜 비켜줘야 하는데?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지. 다리 아프면 돈 좀 써서 택시 타세요. 버스에서 왜 나이 많다고 구걸하듯 굽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오만한 태도가 말투에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노약자석이면 무조건 양보해야 하나요? 나도 힘들다고. 이만석 할아버지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대꾸했다. 젊은이, 이 자리는 나이 들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거야.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아, 진짜 짜증나네. 남자는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툭 밀쳤다. 중심을 잃은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다. 절뚝거리는 걸로 특혜받으려 하지 말고 저쪽 가서 서 있든가 집에 처박혀 계세요. 다시 한번 어깨를 세게 밀치자 이만석 할아버지는 옆에 있던 승객과 부딪히며 휘청였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슬금슬금 물러섰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버스 기사가 앞에서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자가 금세 묻혔다. 남자의 위협적인 기세에 다들 숨을 죽였다. 그래도 왜 손을 대는가? 이럴 필요 없지 않나? 할아버지가 옷매무새를 고치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손?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살짝 민 거 가지고 뭐라 하세요? 힘없으면 집에나 틀어박혀 있지 왜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합니까? 남자가 팔을 치켜들자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살짝 웅크렸다. 그 모습을 본 남자는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조롱했다. 봐요. 꼿꼿이 서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더 징징거리려고요?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승객들은 눈치를 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만석 할아버지는 무력감에 젖어 유리창 너머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다리의 통증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리며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 순간 버스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노인이 올라탔다. 오창수 할아버지였다. 단단한 나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선 그는 버스 안의 팽팽한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챘다. 이만석 할아버지가 남자에게 밀려 비틀거리는 모습이 그의 예리한 눈에 포착되었다. 오창수 할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움과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젊은이 법을 모르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버스 안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힘이 실려 있었다. 단 한마디에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다. 뭐야, 이번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나타났네? 둘이 짝짝꿍해서 노인정에나 가서 떠들지. 왜 여기서 설쳐대요? 남자가 오창수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의도는 뻔했다. 그를 밀어내고 기세를 꺾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창수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지팡이를 땅에 단단히 밟고선 그는 남자의 손이 닿기 전에 차분히 입을 뗐다. 법이 뭔지 아나? 이 자리는 법으로 정해진 노약자석이야. 네가 여기 앉을 권리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남자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버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고 남자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만석 할아버지는 오창수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버스는 여전히 덜컹이며 시내를 가로질렀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오창수 할아버지의 단호한 존재감이 점점 더 커져가며 상황을 뒤바꾸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이 닿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오창수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마치 오랜 세월 단련된 무술고수의 동작처럼 그는 건달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엄지로 정확히 혈점을 눌렀다.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이그러뜨렸다. 그 작은 압력 하나로 그의 무릎이 꺾였고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굴던 눈빛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물들었다. 뭐야 이게? 제발 놔줘요! 오창수 할아버지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도 모자라 손까지 올리다니. 부모님께 배운 게 없나 보구먼. 그 말에는 날카로운 질책이 담겨 있었지만 마치 손자를 꾸짖듯 부드러운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버스 뒤쪽에서 건달의 일행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튀어나왔다. 그들 역시 문신과 피어싱으로 치장한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들이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오창수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오창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땅에 탁 짚으며 몸을 살짝 틀었다. 달려드는 남자의 팔을 가볍게 쳐내자 그 힘에 밀려 남자가 옆으로 넘어졌다. 두 번째, 남자가 당황하며 멈칫하는 사이 오창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들어 그의 다리 앞을 가로막았다.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게. 그 한마디에 두 남자는 주춤하며 물러섰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만석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오창수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한 선생님, 대체 어디서 그런 실력을? 오창수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젊었을 때 잠깐 몸 좀 썼던 기억이 남아있을 뿐이야. 별거 아니네. 그때 이만석 할아버지가 문득 오래된 기억을 꺼냈다. 저는 사실 탈출하다가 북한군 총에 맞았어요. 그때 한군인분이 저를 업고 강을 건너셨죠. 그분도 다치셨는데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오창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군요. 네, 그분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아직도 그분을 찾고 있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 은인을 꼭 찾아 갚으라고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이만석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오창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40년이 지난 일을 찾는 게 쉽진 않을 텐데. 맞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의사가 되지 못했고 제 환자들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창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앞을 바라봤다. 두 노인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묘한 공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만석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 선생님, 저기 제 집 근처 찻집이 있는데 오늘 도움받은 감사의 의미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창수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나란히 찻집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두 노인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매일 오후 3시 같은 버스를 타는 습관이 생겼다. 버스에서 만나 함께 내린 뒤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다. 오늘도 딱 맞춰오셨네요, 한 선생님. 이만석 할아버지가 웃으며 인사하자 오창수 할아버지가 담담히 답했다. 버스가 시간을 잘 지켜서 그렇지. 승객들도 두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오창수 할아버지의 놀라운 무술 실력이 버스 안에서 화제가 되면서 노약자석을 둘러싼 다툼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날은 유독 버스가 붐볐다. 버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국회에서 북파공자권 명예회복 법안이 논의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나 오랫동안 잊혔던 북파공자권들의 기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창수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러나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세상이 많이 변했군요. 예전엔 말도 꺼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다니. 이만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그분들이 이제라도 빛을 보게 된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더니 이만석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 뉴스를 보니 또 생각이 나네요. 어제 북파공작원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번 법안으로 기록이 더 공개된다기에 혹시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분의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오창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이만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그에게 익숙한 주제였다. 매번 버스에서 만날 때마다 그날의 탈출과 은인을 찾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우리를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서 고마움을 전하라고. 이만석 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그리움이 담겼다. 그날 밤의 총성과 공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오창수 할아버지의 대답은 짧았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소용돌이쳤다. 그때 버스 앞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한 젊은 여자가 노인에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봐요. 제 가방에 손대지 마세요. 도둑이세요? 여자가 손가락으로 노인을 가리키며 몰아붙였다. 노인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아니요, 내가 언제 손을 댔나요? 버스가 흔들려서 손잡이를 잡으려던 거예요. 오창수 할아버지와 이만석 할아버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묘한 결심이 엿보였다. 오창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버스 안에 또 다른 작은 전투가 시작될 조짐이었다.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앞쪽으로 쏠렸다. 오창수 할아버지와 이만석 할아버지도 자연스레 그 소란을 바라봤다. 한 선생님, 저희가 나서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만석 할아버지가 약간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을 거네. 운전기사가 이미 상황을 보고 있으니 곧 정리될 거야. 오창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꾸하며 지팡이를 손에 쥔 채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예상대로 잠시 후 버스 기사가 마이크를 통해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승객 여러분, 모두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CCTV로 다 확인되고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젊은 여자는 잠시 주춤하더니 입술을 삐죽이며 자리에 앉았다. 억울한 표정의 노인은 어색하게 손을 내저으며 다른 빈자리로 옮겨갔다. 소라는 금세 잠잠해졌다. 이만석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이런 다툼이 이렇게 쉽게 생기지 않았는데. 오창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담담히 답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어느 시대나 비슷하지. 다만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야. 옛날에도 갈등은 있었어. 다만 겉으로 잘 안 보였을 뿐.
그 말엔 오랜 세월을 겪으며 얻은 통찰이 묻어났다. 이만석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더 감사한 거예요. 저희를 구해준 그 군인분은 단순히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셨다고 믿거든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창수 할아버지는 순간 불편한 듯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니 화제를 돌렸다. 오늘 날씨가 참 맑네. 저기 공원에 꽃들이 제법 피었군. 이만석 할아버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오창수 할아버지가 북한이나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늘 이렇게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걸 알아챘다. 처음엔 그저 민감한 주제라 피하는 줄 알았지만 반복될수록 그 뒤에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 선생님, 혹시 제 이야기가 불편하신가요? 북한이나 그 군인 이야기를 꺼내면 꼭 다른 데로 화제를 돌리시던데. 오창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다. 한참 만에 입을 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그래.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었거든. 정말요? 그 친구분이 혹시 이만석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묻자 오창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 친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 오래전에 떠났지. 버스가 부드럽게 정류장에 멈췄다. 두 노인은 평소처럼 함께 내렸다. 낙엽이 쌓인 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다. 오창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속내를 감춘 채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언젠가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이만석 할아버지가 문득 제안을 꺼냈다. 한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어떠신가요? 저녁이라면? 오창수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이라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매일 버스에서 뵙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정이 들었는데 제대로 대접 한번 못했네요. 오창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늘 개인적인 만남을 꺼리는 편이었다. 하지만 몇 달간 버스에서 쌓인 인연과 이만석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그럼 고맙게 초대에 응하지. 잘 됐네요. 제 집이 저기 아파트예요. 걸어서 금방이죠. 두 사람은 성신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따라가며 그들은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지내고 있죠. 이만석 할아버지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혼자야. 결혼은 안 했어. 오창수 할아버지의 대답은 여느 때처럼 짧고 간결했다. 이만석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자 단정하고 깔끔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세심하게 정리된 모습이었다. 들어오세요. 편히 앉아 계시고 저는 저녁 준비 좀 할게요.